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은 월가의 최신 증시 상황을 짚어드리겠고요. 어제까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던 미국 증시, 그런데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제까지의 랠리는 다우와 S&P 500, 나스닥 모두 3일 연속 최고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 투자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죠. 오라클은 틱톡 협력사 확정 소식에 상승을 이어갔고요. 테슬라도 2025년 최고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선물 시장 분위기는요. 다우, S&P 500, 나스닥 선물 모두 약 마이너스 0.1% 하락했습니다. 연속 랠리 이후 숨고르기 장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번 주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통화 정책 관련 연설이 있겠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금요일에는 PCE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가 되겠고요. 예상보다 높으면 시장에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제까지 빅테크 랠리 덕분에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오늘은 숨 고르기 장세, 이번 주 핵심 변수는 파월 발언과 금요일 PC 지표입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역사적인 투자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무려 1000억 달러 규모, 그리고 역대 최대 AI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인 이번 협력.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발표 직후 엔비디아 주가가 약 플러스 4%나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1위 기업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 투자하면서 목표는 최소 10기가와트 컴퓨터 파워를 제공하고요. 참고로 메타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는요, 2기가와트의 5배 규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하반기부터 플랫폼을 통해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PU는 400만에서 500만 개 투입, 챗 GPT 차세대 모델 훈련, 운영의 핵심 인프라로 적용됩니다. CEO 젠슨 황의 발언에서는요, 이건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최근 공격적 행보가 눈에 띄죠. 인텔의 50억 달러 지분 투자, 영국의 수만 개 AI 칩 배치, 코어 위브와 63억 달러 계약. 이는 AI 인프라 확장은 글로벌 총력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요, 엔비디아가 사실상 오픈 AI의 마지막 투자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픈 AI는 이미 과도한 계약 부담을 안고 있고 오라클과 3천억 달러, 클라우드 서버 1천억 달러, 코어 위브 250억 달러, 오픈 AI의 재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AI 인프라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 동시에 버블 우려와 과도한 투자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시장은 늘 기회와 위험이 공존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단순히 AI 붐에만 올라타기보다는 누가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지, 투자의 구조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5%, 테슬라는 플러스 1%, 루시드가 플러스 6% 상승하면서요. 이러한 동반 상승은 단일한 촉매보다는 정책 변화, 소비자 행동 변화, 그리고 기술 미래 기대감이 합쳐진 결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책 측면에서 EV 세제 혜택의 만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구매 시점을 앞당기려는 수요가 증가하겠고요. 이로써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술 비전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AI, 로보택시 등이 투자자들에게 미래의 큰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죠. 경제 구도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시장 선도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 기대감을 받고 있고, 루시드, 리비아는 수요 및 신제품 출시 가능성 등에서 업사이드를 찾고 있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6% 이상 상승, 22달러 중반까지 치고 올라갔는데요. 오늘 종가는 22.44달러, 전일 종가는 21.1달러였습니다. 장중 고점은 22.45달러까지도 올라섰었네요. 거래량은 약 950만 주, 평소 평균 거래량보다는 낮지만 상승세를 지탱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단기 매수세 유입으로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고요. 변동성이 낮아진 가운데 안전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은 아직도 실적이 여전히 적자이겠고요. 거래량이 평균치보다 낮아서 강력한 추세 반전이라고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반등을 꼭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더플로우에서는 인플로우는 39.38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26.48 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즉 순유입이 12.9 밀리언 달러로 매수세가 우위를 점한 상황이었죠. 오랜만에 라지 스케일에서 매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수가 약간 더 많았습니다. 루시드의 최근 오더 플로우는 순유입이 우위를 점했고 특히 기관성 대형 자금의 유입이 뚜렷하죠. 불과 며칠 전 매도세가 컸음에도요. 최근 강한 매수 전환이 나타났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대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며칠간 자금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11명이 제시한 루시드 모터스의 12개월 목표 주가 전망을 한번 보겠는데요. 현재 주가는 약 22달러 중반대, 그런데 평균 목표가는 무려 30달러 이상으로 제시됐습니다. 과연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 주가 대비 약 플러스 35% 상승 여력 기대치가 있겠고요. 총 11명, 2명은 매수, 8명은 중립, 1명은 매도 의견입니다. 컨센서스는 명확히 홀드에 가깝습니다. 즉 상승 여력은 인정하지만 불확실성도 크다는 의미겠죠. 최고가는 70불, 평균 전망은 30.3불, 최저가 전망은 10불입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죠. 한마디로 최고가를 제시한 쪽은 3배 이상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반면 최저가는 반토막 위험까지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루시드에 대한 월가의 시선은 아직 홀드 의견이 많지만 평균 목표가가 30달러입니다. 최고 전망치로는 70달러까지 열려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이 말은 곧 루시드가 기술력과 성장 스토리를 제대로 증명하기만 한다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사우디 PIF의 자금 지원 그리고 프리미엄 EV 시장에서의 독자적 위치는 루시드를 단순한 리스크 주식이 아니라 잠재적 기회 종목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시간입니다. 루시드가 향후 몇 분기 동안 생산 안정화와 신차 출시를 차근차근 이뤄낸다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30달러 목표가 나아가 70달러 시나리오도 그저 꿈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든 시간이 흘렀죠. 이제는 기다려온 장기 투자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는 주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NEV 시장의 빅픽처를 한눈에 정리해 보겠는데요. 특히 비아디 테슬라와 다른 루시드만의 차별적 가치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6,500억 달러 규모, 1,800만 대 판매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속에서 루시드가 어떤 항로를 선택했는지 끝까지 보시면서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NEV 시장의 전체 규모부터 볼까요? 2023년에는 약 4,500억 달러였는데요. 불과 2년 만에 2025년에는 6,500억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판매량으로 따지면 1,800만 대 이상, 그중 70%는 순수 전기차, 나머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수소차가 차지하겠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각국 정부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 배터리 기술 혁신, 그리고 충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즉, 이제 전기차는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주류로 들어섰다는 거죠. 그럼 지역별로는 어떤 흐름일까요? 중국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1천만 대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비아디와 같은 기업들이 내수와 해외 수출까지 주도하고 있는 중이죠. 유럽은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탄소 배출 규제를 강하게 걸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BMW, 벤츠, 르노 등이 빠르게 전동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15% 정도입니다. IRA 덕분에 보조금 효과가 크죠. 테슬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GM, 포드, 현대 기아가 픽업 트럭과 SUV로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국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요. 전기 버스나 플릿 차량 위주로 확산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드 모터스의 차별적 가치를 집중적으로 보면 테슬라와 비아디가 각각 대중화와 대량 생산으로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다면 루시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요. 먼저 판매량을 보겠습니다. 테슬라와 비아디는 연간 200만 대에서 300만 대를 판매하고요.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죠. 초대량 생산을 통해 단가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중화 EV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루시드는 2025년 기준 연간 거의 2만 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량 판매 경쟁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전략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보다는 고급 세그먼트에서 차별화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루시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효율과 주행거리죠. 마일수로는 최고의 자리에 있고 효율로 보면 테슬라보다 15에서 20%더 우수한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 자체 개발될 2단 변속기 그리고 히토류 없는 모터까지 개발이 된다면 기술 독창성을 쌓아가면서 파워트레인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테슬라는 4680 셀과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AI의 강점이 있고 비아디는 배터리 LFP를 통해서요 비용 절감과 안정성을 확보해 대량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루시드는 그래서 효율성과 고성능 전력 시스템으로 차별화에 성공했고요. 장거리 럭셔리 EV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전략도 완전히 다릅니다. 비아디는 중국 내수와 동남아, 남미 같은 저가 시장을 공략을 잘하고 있고요. 가격 경쟁력이 정말 최강이죠. 테슬라는 미국, 유럽, 중국이라는 3대 시장을 고르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에너지 사업까지 확장을 더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반면 루시드는 미국과 중동에 집중합니다. PIF의 투자를 기반으로 AMP2 공장을 2026년 정도에 가동할 예정인데요. 이곳은 중동 EV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향후 출시될 미드사이즈 플랫폼 3개 모델을 통해 조금씩 볼륨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즉, 루시드는 프리미엄, 중동, 미국, 유럽이라는 특화된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단기적으로는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이어집니다. 게다가 연구 개발과 공장 건설로 분기마다 수천억 원의 현금이 소모되고 있죠.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PIF가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중동과 럭셔리 시장에서는 독점적 위치를 점점 차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말해 테슬라의 고급 라인, 롤스로이스급 럭셔리 포지셔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루시드는 고위험, 고보상형 장기 투자로 평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비아디와 테슬라는 안정적인 대량 EV 성장주라면 루시드는 고급 EV 프리미엄과 중동 시장 성장주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량 생산과 대중 EV 시장은 테슬라와 비아디가 지배하고 있지만 루시드는 효율, 럭셔리, 중동 시장 집중이라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 물론 단기적으로는 판매량 부족과 적자 리스크는 있지만 500마일 주행거리, 세계의 최상위 전력 효율, 히토류 없는 모터, R&D 같은 기술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사우디 PIF의 지속적 자금 지원과 그래비티 SUV와 미드사이즈 플랫폼 출시가 맞물린다면요. 루시드는 단순한 신생 EV 기업이 아니라 전기차계의 롤스로이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루시드는 여전히 고위험, 고보상형 종목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특성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프리미엄 EV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시간과 실행력입니다. 루시드가 자신들의 약속만 잘 지켜낸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30 목표가 아니라 나아가 $70 이상 시나리오도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